안녕하세요. 중고차 임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없는 중고차를 한번 소개해드려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1000만원 이하의 차량들을 쭉 소개 한번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 앞에 선풍기를 조명도 있고 좀 더워갖고 좀 틀었었는데 좀 이제 카메라가 좀 떨렸습니다. 오늘은 좀 선풍기를 옆에다가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수를 좀 저질러갖고 죄송합니다. 여하튼 오늘 아반떼 AD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환경 설정이 진짜 딜러 전산 보여달라 하시는 게 중요하고, 환경 설정이 0인 점을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유튜브 업체를 믿고 가셔서는 안 된다. 과거에 최근은 제가 이제 손님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피드백은 못 받고 있고, 감사하게도 저를 믿어주시는 분께서 다른 데 안 들리시고 와주시는 경우가 많아갖고, 환경 설정 그런 부분을 다른 데 갔었는데 이랬다라는 점을 좀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2021년 작년 한 말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리 스타일은 항상 모자를 썼었는데, 모자를 쓰는 이유는요, 제가 항상 바깥에 활동을 할 때 바람에 날리거나 하는 걸 신경 쓰기 싫어서 모자를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조금 이제 돈을 벌어서 펌을 했다라기보다는 파마를 했다라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기분 전환 겸 해본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한번 아반떼 AD부터 몇 대, 10대 정도 이제 오늘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만한 차량이 있으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키로수는 조금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차고, 여기 나와 있는 차량들은 저희 주변의 동료분들께서 이제 소유하신 차량도 있고, 제 차도 한 대가 있긴 있고 그렇습니다. 수수료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메리트인데, 많은 분들께서 엔카로 이제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차는 원래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수수료를 못 받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달라고 하는데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아무런 꿍꿍이 없이 전화가 왔는데 싼 거를 보고 다른 차로 이제 돌려서 수수료를 받게끔, 내지는 더 비싸게 팔게끔 하려고 하는 꿍꿍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진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실 만한 차량이 있는지 봐주시고 바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동영상을 선명한 화질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려서 제가 봤을 때 좀 별로면은 고객님 이거 별론데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른 차를 소개해드리든지, 아니면 거기서 끝나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구매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본 차가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이것보다 생각보다 좀 별론데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가지수가 타이어가 다 달아져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외판이 너무 지저분하다든지, 아니면 실내가 별로라든지, 아니면 미션이라든가 엔진이 별로라든지 라고 하는 게 한 2개에서 3가지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못 하십니다. 그런 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에 따라서 고객님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반떼 AD 프리미엄입니다. 등급이 좀 좋은 등급인데요. 뒤에 면발광도 라이트는 안 켰지만 되는 모델로 뒤에 머플러는 구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봤을 때 여기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기 검사 날짜입니다. 이게 지나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게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근데 지나 있는 것보다 안 지난 게 더 낫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효기간은 앞, 뒤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21일까지 한 달을 더한 다음에 하루를 빼는 느낌으로 12월 21일까지 검사기간이 여유있게 1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한데 운전석 문만 이게 교환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경우에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빨리 돌다가 기둥에 닿아서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진짜 다른 차가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안쪽에 3번째 그림에 9번과 18번 안쪽에 뭐가 없구나, 그리고 여기만 교환이 있구나, 그리고 엔진룸도 괜찮고 펜다도 아니고 그렇구나, 단순적인 교환이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이렇게 사고가 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문을 이렇게 열려있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없네요. 이렇게 열었을 때 여기를 이제 고무 패킹이 있거든요. 이거를 뜯었을 때 타공 스팟이 있습니다. 5mm 정도 크기의 타공 스팟이 뽕뽕뽕뽕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워져 있거나 한다고 하면 그런 티가 다 납니다. 흔적이 다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루프도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루링크는 아닙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그다음에 이게 평평해지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 오토라고 돼 있는 평평하게 만약에 돼 있으면은 시동을 껐을 때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힙니다. 그리고 시동을
문을 열거나 하면은 가까이 가거나 하면은 사이드 미러가 저절로 열립니다. 그게 락폴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되고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사이드 미러가 무조건 접히는 거고요. 왼쪽으로 눌리면은 사이드 미러가 무조건 열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딸깍 약간의 소리가 납니다. 그걸 밑으로 쭉 내리면은 더 계속 안 누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내려가거나 계속 올라가거나 합니다. 어떤 차는 여기 오토 다운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내려가는 것만 오토고 올리는 건 계속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통풍 시트도 있고요. 에어백이 사방에 있고 그리고 뒷자리 열선도 있고 합니다. 여기 먼지는 조금 있습니다. 이게 지지난번에 수수료 없는 중고차 했었던 건데 전동 시트도 있는 이제 준준형의 전동 시트 있다라고 하면 좀 좋은 거거든요. 지지난주에도 확인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품 내비는 아니고 스마트키 있고 그렇습니다. 아반떼 AD를 통풍 시트 있는 걸 보기가 조금 희귀합니다. 라고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드라이브 와이즈는 없지만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모델로 운전석 문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 누유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봐야 됩니다. 여기 돼 있죠. 배기 팁 변경. 하지만 여기 불법이라고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타셔도 되고 보시는 방법은 이 배기 팁이 범퍼에서 약간이라도 삐져나오면 안 되는 삐져나오면 불법입니다. 휠도 밸류 플러스에 들어가는 휠입니다. 옵션이 썬루프만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옵션 정보라는 여러분들께서 아예 안 보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그리고 제일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 그리고 점검자 의견란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상한 내용이 쭈르륵 있으면 별로거든요. 그리고 들어온 날짜 오래되면은 그것도 별로일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라는 생각입니다. 쥐객도 많은 분들께서 찾으시거든요. 썬루프가 없는 게 차라리 더 싼 게 낫다 라고 하실 수는 있겠는데 이게 키로수 때문에 쌉니다. 등급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전방 감지기도 있고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돈 들어가는 차량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도 하는데 그리고 또 요란한 튜닝이 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싸질 요란하거나 에어댐 달리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머플러 팁만 변경을 해놓은 겁니다. 통풍 시트도 있고 핸들 열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FHD 60프레임 화질로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꼼꼼하게 찍어서 하부까지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허리 요추 받침대 요거 시트 앞에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입니다. 뒤가 아니라 앞에가요. 앞에 시트가 따로 찍힌 게 있을 텐데 사진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올려야 될지 모르는 와중에 분할도 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 앞면이 좀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왜냐면 전동 시트 이렇게 해놨으니까 근데 여기 위에가 훼손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차 가격은 1280에 올라왔었는데 1260으로 드리고 이전비 등취득세 7%에 공채 1%에서 1,008,000원 매도비 33만원 수수료 없고 그렇게 성능 책임보험료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총 여기 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총 금액입니다. 1393만 8천원 정도의 아반떼 AD를 프리미엄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차는 산타페 DM인데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1300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98,000km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뒷자리 열선도 있고 뒤에도 깨끗합니다. 앞에도 여기 조금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찢어지거나 한 부분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이고 전동 시트에 허리가 나오고 들어가는 버튼 아까 AD에도 있었죠. 후방 감지 센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운전자석에만 들어가고 조수석에는 안 들어갑니다. 이게 프리미엄이니까 후방 감지 센서는 무조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루링크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몇천 원 내면은 7,500원인가 내면은 원격 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뒷자리 열선에 핸들 열선 버튼 있고 경사로 밀림 방지 액티브 에코인가요? 버튼 있고 이거는 잘 안 누릅니다. 누르면은 차가 답답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잘 안 누릅니다. 개인적으로는 휠 이렇게 생겼고 한국 타이어 껴져 있네요. 운전석 시트가 조금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해지면은 여기도 해지고 여기도 해지고 찢어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나쁘지만은 않은 선루프는 없는 은색깔 차량입니다. 색깔 때문에 키로수 대비 좀 저렴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 검사 날짜는 내년 2월 말까지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휀다 하나 정도. 범퍼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 범퍼는 체크가 보통 이제 교환이 있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없고 점검자 의견란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긴 것처럼 보이는데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쪽으로 전화해서 지정공업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무 공업사 말고요. 지정공업사를 가서 거기서 점검받고 보증되는 범인지 보고 된다고 하면은 보증이 나름 잘 됩니다. 들어온 날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은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FHD 동영상으로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하부도 보고 실내도 보고 예를 들어서 돌팅 거 스톤칩 같은 거 있는지 외판을 해야 되는지
했는데 안 했는지 등등, 어느 부분 에어컨 히터가 작동이 잘 되는지, 미션이 튀는지, 엔진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하부에 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부식이 있는지 다 꼼꼼하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안 받는데 그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제 동료분들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거고 용돈벌이 하려고 남는 시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이제 수수료 준다고 하는 사람이 문의가 오면은 내가 밀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차가격 1,300에 이전비 104만원, 그 다음에 매도비 엠파크는 35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 보험료는 키로수 봤을 때 한 3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다 해서 1,439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안 떨려야 되는데요. 다음 차, 이건 제 차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이제 많이 해서 해드릴 텐데 50을 깎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판매가 됐고요. 제가 갖고 있었던 차인데, 자, 이렇게 해서 1350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비는 108만원 들어가고 매도비 33입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성능 책임보험료 대충은 뭐 3, 4만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 해서 한 1495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인데, 특징이 이제 15년 이상이라 16년 5월에 17년형입니다. 보는 방식이 요래요. 검정색인데 여기 휠캡이 빠져있는데 제가 따로 사서 끼워 넣었습니다. 이 회색깔 정품으로요. 현대모비스 가갖고 제가 정품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휠이 지저분해서 제가 유광으로 블랙, 검정색으로 도색을 새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땅이 맨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밟아서 닳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트레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민자가 아니고 적당히 타실 수 있는 트레이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키 옵션이 좀 있거든요. 드라이버 모드, 저는 보통 스포츠 모드 놓고 다니면은 좀 좋더라고요. 악셀 밟을 때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블루링크 있고요. 에어백 사방에 있고, 블루투스, 블랙박스 있고, 앞에 여기 그릴이 좀 이제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뒷자리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허리 요추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미세누유 조금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수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보증받을 때도 좋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아봉 있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조수석 보면 통풍 시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운전석에도 있지 조수석에 통풍 시트가 있는데 운전석에 없을 리가 없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 이게 사진 기사분께서 찍어주신 건데 약간 여기를 더 부각해서 찍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리어 커튼, 뒷유리에 안쪽에 커튼이 또 이제 전동으로 있고요. 전방 감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많이 해드리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다 해서 1495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전국, 부산이면 부산, 순천이면 순천, 진주면 진주, 여수면 여수, 강릉이면 강릉, 원주, 춘천 다 갑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거는 제 차이기 때문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차는 남의 차이기도 하고 좀 이제 가는 운임이 발생하는데, 요거는 제 차니까 남는 게 다른 차에 비해서 있으니까 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검사 날짜는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습니다. 7월 28일까지고요.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고, 이거 제가 뭐 따로 지워달라 한 거 없습니다. 그대로 사고 없고, 여기 미세누유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뭐 9만원이면 뭐 비싸야 11만원이면 할 테니까 요거는 제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고, 3월 4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2달 조금 안 된 5월 4일이 돼야지 2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다. 썬루프는 없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안개등 있고 그렇습니다. 그릴도 이제 13년, 14년에 비해서 다르고, 키로수는 11만 4천이기 때문에 지금 수리할 부분이 올라올랑 말랑 한 게 아니고 그냥 적당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뒤에 머플러도 육각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다음은 티볼리 아머입니다. 여기 티볼리라고 또 돼 있고, 여기도 돼 있고, 썬루프는 딱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 있고, 뒤에 2채널 있고요.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있고, 그다음에 휠도 이쁜 휠이, 스크래치도 거의 안 보이는, 아예 안 보이는 듯한 타이어 휠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또 이런 식으로 투톤으로 브라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있고, 통풍, 운전자석, 조수석 통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식은 17년 8월식에 18년형입니다. 연식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한 7년 정도 되면은 이제 얼마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렇게 5년 정도 되면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로수 7만 4천 정도 탔고, 스마트키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비도 있고 그래요. 그 성능 기록부 한번 보면요, 검사 날짜가 내년 8월 30날까지고요.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 없고, 그다음에 뭐 없고 특별한 내용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요것도 이제 마크에서도 불이 나오고,
그리고 4월 20날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차량은 1,400에 30만 원 절충해서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비, 등록세, 취득세 7%, 그다음에 공시 1% 해서 요금액 8%, 전체적으로 8% 해서 112만 원 나오고 매도비 33에 수수료 없고, 요거는 키로수에 따라서 나오는 건 한 2, 3만 원 정도 사이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2만 원. 그래서 한 1,547만 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 있었던 티볼리 아모 차량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실물을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디젤입니다. K5 승용 디젤인데요. 딜러들이 이런 거 타시는 거 딜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겁니다. 키로수도 매우 짧습니다. 연식은 15년 12월식의 16년형, 지금으로부터 한 6년 반 정도 전에 워크인도 있는 차량입니다. 통풍 시트가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빠졌어요. 근데 저는 차라리 이게 없는 게 나중에 고칠 때 편하다. 이게 한번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다고 하면은 55만 원 모듈, 그 EPB라고 해서 일렉트로닉 파킹 브레이크의 약자로 그 부분이 이제 모듈, EPB 모듈이 문제가 있으면 55만 원 당첨이거든요, 수리비. 그래서 휠도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도 네온 사인처럼 이렇게 나올 거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비가 엄청 좋을 거예요. 디젤 괜찮나? 진동 괜찮나? 소리 괜찮나? 뭐 승차감 괜찮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걱정해야 될 거는 이제 3개가 늘어나는 거긴 해요. 터보, EGR, 흡기 클리닝 이건데, 뭐 DPF도 나중에 뭐 관리를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키로수가 일단 62,000이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 생길 일이 제 경험상 그렇게 없어서 딜러들이 엑센트 디젤 타고 다니고, 저도 올리소렌토 디젤 타고 다니거든요. 15년씩.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벌써 13만 가까이 탔어요. 근데 이건 62,000이다. 계기판 보면은 62,086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등도 따로 뜬 것도 없고 굉장히 좋은 컨디션. 그리고 소음이 옛날처럼 안쪽으로 잘 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분이 타신다면 밖에서는 이제 디젤인 걸 아시겠지만 타보시면은 이거 휘발유야? 라고 이제 말씀하실 정도의 느낌이실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이 당시 15년 정도면은 제 차도 생각보다 조용한데?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소렌토가. 그래서 그냥 인식만 갖고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냥 이 차를 이제 연비 좋게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공해 차량에 여기 보면은 에코 뭐 드라이빙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코 다이나믹. 그래서 저공해 차량으로 또 이제 나름 들어갑니다. 5등급도 아니고 4등급도 아닐 겁니다. 한 3등급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요. 유로5, 유로6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매연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동 시트 조수석, 그 다음에 이것도 허리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버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운전석도 있고 뒷자리 열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품 내비도 있고 디자인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스티치, 박음질처럼 이렇게 또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스마트키 이쁘고, 통풍 시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자녀분이 뭐 친구분 누가 자고 있다 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이거를 전동 시트 자기 맘대로 해놓고서 그냥 내려버렸다, 보기 싫다, 너무 앞으로 갔다 하면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뒷자리도 깨끗하고 하니까, 아까 뒷자리 열선도 있었던 걸로 봤는데요. 그쵸? 양쪽에 다 있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에 검정색 테두리가 있으면 교환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방 감지기는 없는 모델입니다. MX니까 밑에 안개등이 여기 또 있거든요. SX 되면은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만 되는데, 여기 데일라이트 등도 있습니다. 데일라이트 등은 DRL이라고 해서 주간등이라고 해서 앞차가 나를 이제 시인할 때 조심히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 것도 좋고 하기 때문에 다른 별다른 내용도 없고 들어온 날짜도 나쁘지 않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470으로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전비는 117만 6천원, 매도비 3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620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올류 말리부입니다. 등급은 조금 낮은데 LT고 배기량은 0.5. 저희 동네에 지금 새벽 시간인데 저렇게 몰지각하게 스포츠카를 자기를 좀 알리는 그런 차들이 가끔 지나다닙니다. 이게 통풍 시트는 없다. LT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핸들을 보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없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으면 이 가운데 버튼이 있어야 되고 핸들 열선 버튼이 있고요. 메모리 시트는 있습니다. 전동 시트 있고 전방 감지기 있고 그렇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전방 감지기 있고 나쁘지 않은 상태다. 후방 카메라 깨끗하고, 성능 기록부 보면요. 검사 날짜는 올해 9월 27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터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휀다 하나, 경미한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썬루프는 없어서 흰 색깔의 세단이 라고 한다면, 썬루프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좀 대머리 같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루프 스킨을 좀 하면 20만 원인가 할 거예요. 15인가? 그러면은 좀 이제 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대머리 같은 느낌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광으로 해야 되지 이제 무광으로 하면 좀 이상합니다. 옆에서 보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 나쁘지 않았죠. 들어온 날짜 나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금액을 또 봐야 되겠죠. 금액은 이 차량은 1490에 드릴 수가 있고요. 다 해서 1645만원 정도 드릴 수 있는 연식은 16년 8월식의 17년형 49,000km 얼마 안 탄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이시면 꼼꼼하게 동영상을 좋은 화질로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 문제 있으면 전화 주시면 다 거의 다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좀 싫다. 거의 다라는 표현이 싫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1년에 150대에서 180대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큰 문제가 있을 확률이 한두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셔도 되지 않을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색이 조금 아쉽지만 QM6 찾으시는 분들이 간간히 많습니다. 그 LPG 보시는 분도 많으시긴 한데요. 휘발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휘발유 차량이고 썬루프가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 하이패스 루밀러가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요거 왜 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GPS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버튼 있고 그 다음에 에어백 사방에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 휠 이렇게 이쁘게 있습니다. 키로수는 74,100km고요. 연식은 18년 9월식의 19년형입니다. 곤색 나쁘지 않다. 좀 5분 중에 한두 분이시지 않을까. 구매 유형으로 보면 금액적인 메리트 있으면은 색깔은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기 S링크 들어가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있고요. 그렇습니다. 뒷자리 깨끗하고 전동 시트, 그다음에 파워 트렁크 있습니다. 핸들 레선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문의 주시면 꼼꼼하게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을 볼게요. 검사 날짜가 10월 17일까지고 튜닝 렌트 없고요. 그다음에 사고는 조수석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빨리 돌다가 왼쪽 보면서 빨리 돌다가 이렇게 긁어먹어서 보험 처리를 하거나 자차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받거나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휠에 스크래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이야 뭐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앞 우측 도어까지 조정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돌다가 이거는 교환해버리고 요만큼은 좀 이제 판금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이 드는 부분입니다. 후방 감지 센서는 이쪽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 중요하잖아요. 이 파노라마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파노라마 맞습니다. 사진이 저렇게 찍혀서 요만큼이 안 보였네요. 자, 들어온 날짜 4월 14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은 제가 꼼꼼히 영상 촬영해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정확하게 판가름해드리고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은 제가 모른 척 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른 척 하지 않는다 해서 조금 버벅였다.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럴 만한 연식도 아니고 그럴 만한 키로수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꼼꼼히 하부까지 시운전까지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올류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 차량이고 연식이 15년 16년식 거의 14년 말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연식 올류 카니발 치고는 그 다음에 당시에는 11인승이 아니라 9인승이 조금 더 쳐줬습니다. 전 카니발 R 같은 경우에는 11인승도 그렇고 7인승도 그렇고 많이 보셨었는데요. 65,000km입니다. 이게 베이지 시트이고요. 검정보다 이 색깔 찾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사제 내비게이션이 개인적으로는 좀 별론데 요거야 뭐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해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뒤에는 엄청 깨끗합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에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있고 운전석, 조수석에 다 허리가 나오고 들어가는 옵션이 또 있습니다. 에어백 사방에 들어간다 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 통풍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있고 그 다음에 220V 단자 있고 그 다음에 USB 충전 단자 있고 그 다음에 뒤에도 12V C가잭 있고 그렇습니다. 그 핸들 열선, 전방 감지기 있습니다. 뒤에 에어백이 사방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HUD도 따로 사제로 달아놨고요. 앞에 3, 2 하니까 5, 7 이렇게 가운데 해서 앉을 수 있는 9인승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키가 밑에 하나가 더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키를 하나 줄 때가 있고 2개 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방 감지기 있고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가 내년 12월 24일까지 크리스마스 이브 내년 올해 아니고 내년까지입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앞에 접촉 사고는 있었네요. 근데 9번과 18번 안쪽에 뭐 먹은 게 없기 때문에 타신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근데 이럴 때 보통 본넷 조정 내지는 인사이드 패널 조정 이런 게 있는데 바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가운데도 보고 근데 없네요. 이기 때문에 단순한 접촉 사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메리트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썬루프가 있었나 다시 한번 크롬일이 또 들어갑니다. 썬루프가 있었나 없는 것 같은데요. 썬루프가 있으면 100% 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유보냅은 아니고요.
그냥 하이패스 룸밀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썬루프는 없네요. 썬루프는 없습니다. 뭐 없고 들어온 날짜 좋고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요. 아까 이제 QM6는 다 안 해드린 것 같은데 QM6는 2030까지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 해서 2220 한 7, 8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 거 올류 카니발은 2080짜리였는데 2050까지 30 깎아서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47만 원에 뭐 한 22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능 책임 보험료까지 하면요. 이게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2019년 6월 1일부터 나라에서 강제 의무화 조치가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하고 문제 생기면은 보증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하고 그런 게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성능에 나와 있는 굵직굵직한 부분은 소모품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줍니다. 어떤 거냐면 등속 조인트 내지는 시동 모터, 와이퍼 모터, 발전기 제네레이터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배력 장치 뭐 이런 거 브레이크 오일이 뭐 누유가 있다라든가. 근데 미리 조금 이제 점검 받고 하고 싶은 거는 미리 하고 싶다. 이건 안 돼요. 고장이 나야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료 누출이 되면 또 해드리는 부분이고 거의 근데 안 나옵니다. 뭐 창문 모터라든가 송풍 모터, 그러니까 에어컨 히터. 그 콤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 그런 굵직굵직한 큰 부분은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냉각수라든가 미션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준다라는 거고 여기 체크 안 된 거는 수동이 아니니까 체크가 안 된 겁니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음 차 트레일 블레이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2530짜리 2500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차 가격은 제가 보니까 2882만원 정도였고 감가폭은 한 400 정도, 정확히 보면 한 4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전비는 딱 200, 그 다음에 매도비 33 수수료 없고 성능 책임보험료는 뭐 만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9,000원, 뭐 12,000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다해서 2,700, 한 35만원 정도 대충 그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과표에 의해서 이제 이전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전비에 대해서도 좀 혜택이 약간은 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차랑 비교했을 때 휘발유 모델이고요. 1300cc 모델입니다. 그래서 소형 SUV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뒷자리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활성화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어백 사방에 들어가고 하이패스 룸밀러에 블랙박스 들어가고 그리고 전동 시트, 그다음에 파워 트렁크 스마트 키 있고요. 메모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휠 이쁜 거 들어가고요. 이제 10,000km도 안 탔기 때문에 8,000km 탔기 때문에 내용은 좋습니다. 뒤에도 6대4 폴딩 되고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 3명이 타면서 이제 짐을 실을 때 좋죠. 이런 검정색 흑간지 모델의 루프는 약간 자줏빛, 너무 이제 빨간색은 아니지 않나? 실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의 주시면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 가격 2,500, 신차가랑 비교했을 때 대략 400 정도 차이가 나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3GT라고 하는 이제 320D GT, 3GT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조금 이제 보면은 흰 색깔 앞 전방 감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키에 오토 스탑 버튼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뒷자리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수입차를 아예 안 파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연식이 2017년식에 키로수 93,000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경험상으로는 문제 없지 않을까. 그냥 디젤입니다. 썬루프 있고요. 그리고 열선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입차가 아무래도 이제 옵션 다 집어넣고 하면은 좀 이제 등급이 또 올라가고 그러면은 좀 비쌀 수가 있거든요. 전동 시트 있고 운전자석에만 메모리가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버튼이지 않나 싶고요. 여기가 프레임리스로 들어가지 않나? 프레임리스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차는 아니기 때문이죠. 전자 기아 노브, 기아봉이 있고 그리고 키로수는 93,793km, 거의 93,800km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금액이 3,000이 안 되는 2,780인데 요거를 1,750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전비 220에 매도비 33, 성능 보험료는 수입차들이 조금 있거든요. 키로수가 좀 있기 때문에 한 7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검사 날짜가 내년 7월 27일까지고요.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 없습니다. 수입차들은 보통 딜러들이 수수료를 적어도 50 정도는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아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에 투자를 하시면은 되시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아끼시면 되시지 않을까. 위에서 본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본넷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거고 실제로는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휠은 좀 사이즈가 약간 작은 게 들어가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GT가 이제 뒤에가 조금 더 이제 뭉툭한 느낌이라 좀 트렁크 공간도 좀 좋고 루프라인도 떨어지는 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더 이제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뒷자리 공간도 좀 넓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일반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나라 아반떼급의 준준형처럼 좀 좁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GT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약간의 이득이 있겠지요. 들어온 날짜 4월 4일입니다. 그래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꼼꼼히 체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E클래스입니다. 제가 아마 E클래스 안내해드리는 게 거의 처음일 거예요. 자, 이렇게 앞에가 우람해 보이는 E클래스입니다. 연식은 16년 1월식에 16년형이고요. 뒤에는 이제 지금 나오는 느낌은 여기 안쪽은 없고 이렇게 트렁크 도어가 이렇게 갖고 좀 이렇게 갖고 날개 같은 모양이죠. 이것도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키로수도 좋고요. 키로수가 59,139km 정도 탄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오고 어라운드 뷰까지 이렇게 있는 걸로 보여지고 스마트 키, 그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 있고 에어백 사방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하체가 확실히 벤츠의 하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BMW도 이제 쫀쫀한 맛이 있는 것 같고 E클래스는 하체가 단단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이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이제 메모리 들어가고 트렁크 이제 파워 트렁크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허리 나오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휠도 이런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쁜 걸로 따지면은 약간 아까 3GT는 기능 면에서 뒷자리가 공간이 좋다라는 느낌이 있고 이거는 E클래스이기 때문에 아마 공간 면에서는 조금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뒷자리 열선도 있고요. 통풍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이런 느낌이다. 요즘 차는 E클래스가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있어갖고 옛날에 뭐 제규어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데 동그란 에어벤트 송풍구가 있는데 요거는 좀 옛날 감성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좀 값어치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거는 D 드라이브 넣으려면은 이제 깜빡이 넣을 때처럼 이걸 밑으로 내리고 친절하게 R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후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누르면은 파킹 들어가고 가운데 놓으면은 N 중립 들어가고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벤츠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거예요. 요걸로 바꾸는 겁니다. 이제 그랜저 IG나 G80 이제 보시는 분들 좀 애매한 G80은 3,000에서 4,000 사이가 좀 적당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딱 어림잡아서 생각이 드는데 요 금액으로 요 키로수 보려고 한다면은 G80은 한 3,400, 3,300 뭐 고르다 보면 3,500, 600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것도 그 비슷한 연식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체 단단한 거는 알아줘야 됩니다. 성능 봤나요? 검사 날짜가 내후년 2월 27일까지 거의 2년 가까이 남았고요. 휀다 하나만 교환이 있습니다. 요게 거짓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거짓일 확률은 5% 미만, 5%, 2%도 안 된다. 1%도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지역이 인천 그 성능장이 좀 깡깡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뭐 있으면은 여기 적었으면 적었지 아예 이제 지우진 않습니다. 그래도 꼼꼼히 제가 체크하고 들어온 날짜가 매우 좋습니다. 이제 들어온 지 이 영상 녹화 날짜로 일주일 됐거든요. 그래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꼼꼼히 볼 수 있도록 하고 금액은 2,830까지 30 절충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안 받습니다. 3,000 한 90 얼마 정도 되지 않을까 9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키로수가 6만이 안 되니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포매틱 4륜의 아방가르드입니다. 아방가르드가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좀 있긴 하거든요. 포매틱. 웬만해선 다 포매틱이죠. 그리고 다음 EQ900, EQ900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게 짜부된 것 같아요. 원래 더 넓거든요. 사진이 좀 짜부돼서 나왔습니다. 이런 넓은 느낌이거든요. 약간 이쪽으로 틀어졌습니다. 3.8입니다. 엄청 고급지죠. 딱 봐도 이게 와이드하고 그리고 또 시트도 그렇고 여기도 뭔가 다른 차에 비해서 좀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이 차량을 이제 흰 색깔을 샀는데 좀 제 나이가 이제 거의 40이 다 돼가다 보니 이런 차가 이제 슬슬 어울려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연비 때문에 필요가 없거든요. 금액도 약간 어떻게 보면 만만하지 않습니까? 키로수 10만이 좀 안 되겠고 보증기간은 5년에 10만 뭐 그런 건 끝났습니다. 키로수는 이제 안 지났지만 HUD 근데 이제 중고차 보증이 또 되지 않습니까? 블루링크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메모리, 통풍 뭐 이제 알루미늄 느낌의 금속 느낌의 버튼들 워크인, 전동 시트, 스마트키, 허리 나오고 들어가고 조수석은 없습니다. 이게 옵션 보면은 너무 좋고 이게 G80 보다 한 단계 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승차감은 알아줘야 됩니다. 대신에 연비가 좀 나빠서 그렇지. 이제 중형차 타다가 이 차 타면은 연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실 수 있지만 이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 EQ900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리터당 한 5 나올까요? 5도 안 나온다? 5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연비 신경 안 쓰시고 타실 분들께는 좋지 않을까. 등급은 조금 낮기 때문에
딴 겁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럭셔리이기 때문에. 근데 겉을 봐서는 알 수가 없죠. 휠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거의 뭐 앞에랑 뒤에 보지 휠 봅니까? 아는 사람들은 볼 수 있겠죠. 성능을 봤을 때 검사 날짜 올해 11월 17일까지입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뭐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륜이긴 합니다. AWD. 그리고 4월 7일 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이 차를 실제로 가다가 봤는데 좀 눈길이 가긴 하더라고요. 이 차를 이제 볼 만한 나이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금액 보니까 좀 매력적이긴 합니다. 하이브 끼고 뭐 하면 살만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차 팔고. 근데 연비 때문에 이 차가 제 용도와는 좀 맞지 않은 그냥 욕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가실 거에는 있는데 좀 사기에는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건가? 눈길만 갔습니다. 제 친구 2명이 이거를 똑같이 샀거든요. 그래서 흰색으로 랩핑을 했습니다. 150인가 170인가 들어서 흰색으로 했거든요. 썬루프가 없어 보이네요. 검정색이라 상관은 없는데 어라운드 뷰, 전자 기어 노브 일단 매력적이긴 합니다. 사실 G80 근데 키로수가 여하튼 아무튼 금액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4륜이고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알 수가 없고요. 이것도 요게 축구방에 차선 이탈 있고 핸들 보면은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또 있고 드라이브 와이즈라고도 하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있고 블루링크 있고 미련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 맞지 않는다. 저는 올류 소렌토가 너무 좋습니다. 잘 나가고 연비 적당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6만원 넣으면은 400km 갈까 말까인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에 6만원 넣었습니다. 원래 한 보름에 6, 7만원 넣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도 EQ9 100입니다. 3.8 4륜에 이건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넓어야 되거든요. 아까는 좀 찌부돼서 찍힌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게 맞습니다. 안에 뭐 똑같은 느낌 아닙니까? 근데 뭐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갔을 겁니다. 약간 여기 가운데 비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 통풍 아까도 있었습니다. 통풍 뭐 이런 거 다 똑같은데 전동 이 브라운인가? 네, 브라운입니다. 시트가 약간 검정이었던 걸로 기억나고요. 뭐 이것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겠죠. 휠이 또 다르고 이것도 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휠이 이 감성을 내가 눈길을 가다니. 제가 이제 39이거든요. 친구들이 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 2명이 동시에 이거를 샀어요. 안 됩니다. 돈 없습니다. 이거는 74,000입니다. 아까는 99,000인가 그랬었는데 이거는 역시 신차 보증기간 5년에 10만 소모품까지였나? 그건 끝났습니다. 성능을 봤을 때 검사 기간이 좀 얼마 안 남았네요. 6월 10날까지고 튜닝 없고 렌터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면 되니까 뭐 3만원 5만원 합니다.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딜러라고 얘기하고 하면은 35,000원 3만원 정도 하고 그냥 이제 여러분들께서 19054에서만 가능한데 하시면 한 55,000원 될래나 뭐 고급차라서 더 받을래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교환 하나도 없고요. 쩍쩍쩍 뭐 없고 뭐 없습니다. 들어온 날짜 4월 11일 좋아요. 그래서 문의 주시면은 이제 꼼꼼하게 찍어서 안내해 드릴 텐데 아까랑 금액 비교해 보면 한 5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돈 더 주고 이거를 살지 말지는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지막인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뒤에 또 있긴 있는데 빼고 이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딱 한 대 더 있었는데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해보죠. 그거는 좀 이제 1100 얼마짜리 혼다 올류 어코드인데요.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사진이 찌부된 거예요. 원래 더 넓혀야 됩니다. 옆으로. 이게 G80입니다. G80. 근데 금액이 세죠? 왜냐면 키로수가 44,000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보다 한 단계 높은 프레스티지 모델로 고스트 클로징 도어라고 해서 압축 도어가 있습니다. 프레스티지는 있어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 있고 문을 열어서 그런 건지 좀 이질감 있어 보이는데 문 닫으면 깔끔하게 보일 겁니다. 전 G80이 좀 좋은 느낌인데 진짜 메모리 있고 전동 시트 파워 트렁크 있고 옵션이 다 있는 연식이 잠깐만 2022년 10월 2일까지 올해 10월 2일까지 소모품까지 이게 5년에 10만이니까 보증기간이 엄청 남았습니다. 날짜는 한 5개월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걱정 없이 타실 수 있겠습니다. 소모품까지요. 뭐 고장나면은 현대 가면 다 해줍니다. 깨끗합니다. 키로수 44,000 성능도 깨끗하겠죠. 검사 날짜 내년 12월 1일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가 이게 조금 아쉽네요. 근데 이게 사고가 없으면은 4,000이 넘어갈 겁니다 아마. 뭐 없고 들어온 날짜 뭐 없고 그냥 하나 교환된 거니까 무사고로는 들어갑니다. 사고 없음 단순 사고 있음 뒤엔다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단순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렇진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라도 문의 주시면은 제가 사고 이력 볼 줄 아는 딜러입니다. 중고차 11년 했고 매입도 심심찮게 하는 딜러인데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조그맣니다. 하지만 예전에 한 달에 15대씩 한 달에 했던 이제 딜러로서 요즘에는 유튜브에 좀 치중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고 볼 줄 모르겠습니까? 중고차 11년 했는데. 근데 11년 했어도 모르는 딜러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건 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런 부분 꼼꼼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봤네. 방금 거 EQ9 100 이거는 40만원 깎아서 3,800, 그 다음에 이전비 304, 매도비 33, 성능 책임 보험료 한 4만원 나올래나 3만원? 그래서 요 금액으로 4,100, 한 40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었던 차량이고요. 방금 거 G80 같은 경우에는 역시 40만원 깎아서 3,850에 이전비 308만원, 매도비 33, 이거는 한 2만원대 나올까? 그러면은 4,193, 4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뭐 사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많이 판매를 안 해서 그렇지 G80도 얼마 전에 이제 서초 또 다녀왔었고 다 촬영을 다 했고 인터뷰도 다 했는데 인터뷰 해놓고 못 올린 게 지금 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볼 텐데 뭐라서 할지 이게 생각보다 조회수는 안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밀어놓고 있는데 아무튼 찍어놨으니까 올리긴 올려야죠. 그리고 또 추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뷰 해주시는 분들도 내가 유튜브 언제 올라가지? 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차를 이런 이제 고가에 어떻게 보면 고가라고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부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무슨 고가야? 내지는 미래 카푸어 차량을 구매할 능력이 안 되는데 비싼 고가의 차량을 월급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갖고 사시는 분들을 카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집은 하우스푸어고 여하튼 부자분들이 보면은 좀 코웃음 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고가의 차량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가는 1000초 그리고 조금 이제 가성비로 보면은 한 500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 진짜 이건 옛날부터 꾸준히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차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목적 달성을 하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차된 차량들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무 낮은 차를 타고 있다 그러면은 좀 싫은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 결혼을 안 하시거나 만나시는 분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여자분 만나시기도 좀 뭔가 쪽팔리고 친구들 만날 때 너 이거 타? 뭐 이런 얘기 듣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저는 관계 없거든요. 근데 올류 소렌토를 타고 있긴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첫 차 타시는 분들은 비싼 차 바로 가시는 것보다 뭐 아반떼 AD 바로 가시는 것보다 좀 한 3, 4, 500대로 아반떼 HD 뭐 이런 거 보시는 게 좀 좋거든요. 1, 2년 정도 타시고 시세가 잘 안 떨어집니다. 올류모닝 이런 거 타셔도 나쁘진 않은데 출퇴근 뭐 자꾸 하시다 보면은 편도 15km, 왕복 30km이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닝 타시기에는 좀 피곤하실 수 있고 좀 그런데 처음에 이제 주차도 그렇고 운전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밤인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중형차를 타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중형차 타다가 경차를 타면은 좀 답답한 감이 있긴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준준형 뭐 아무튼 딴 거 이게 처음에는 사시는 게 나쁘지 않다. 계단 밟듯이 차근차근 가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좋은 차는 보면 눈이 가는 건 사실이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싼 차가 나쁘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비싼 차는 감가의 속도가 빠르고 싼 차는 감가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거나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서 내 후년에 팔아도 똑같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신차 출고 대기 시간이 1년 정도 됨으로써 반도체 수급 때문이죠. 그래서 차량 가격 시세가 잘 안 떨어지는데 이런 차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가 많다는 거를 이제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혼자 매물 고르실 때 머리는 아픈데 정답은 안 나오실 때가 굉장히 많고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고르실 때는 만약에 방문을 해서 고르시는 거라고 한다면은 오셔서 저랑 30분만 대화를 나눠보시면은 신기하게도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이 금방 끝날 겁니다. 근데 전화로는 조금 30분이 아니라 1시간 통화를 해도 여러분들의 지위와 권한이 집에 있으시고 저랑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얼굴 대면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하실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좁혀놓고 결론은 짓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최대 좁힌 상태로 방문을 해주신다면은 30분 안에 고민이 끝나실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고르시다가 안 좋은 차 골라서 골치 아픈 상황 벌어지게 비싸게 다른 데 가셔갖고 다른 데도 물론 이제 잘 사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오시면은 진짜 금액적으로만큼은 속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차량 상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150대에서 1년에 180대 정도 팔아요. 알선 판매로만.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한두 건에 불과하다. 그게 여러분이 되시지 않을 거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셨던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댓글은요. 제가 사실은 알려드릴 거 다 알려드리고 자극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댓글은 많이 없지만
보니까 좋아요 누른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많은 분들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기 안 해주시면 주신 분들이라고 해주시면 진짜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세도 곧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